엄마다 보니까 이것도 사고 싶고 뭐 저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필요한 거 같고 이것도 필요한 거 같고 정말 많은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엄마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사서 준비하는 것 같고 저런 것도 사서 준비하는 것 같고 나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정말 이러면은 이유식 재료만 준비하는데도 몇십만 원이 들어요. 진짜 주걱 하나도 비싼 거는 진짜 비싸고 뭐 친환경으로 따지게 되면 뭐 친환경 재료들만 따지게 돼도 정말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꼭 필요한 것만 사셔야 돼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찌엄입니다. 오늘도 찌엄이 육아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손가락이 다쳐서 부득이하게 영상에 이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최대한 오늘 안 보이게 손가락을 가려보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유식에 대해 궁금하시다고 이 주제를 꼭 다뤄봐 주시면 좋겠다는 인치님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영상을 준비해보았는데요. 4개월 공주님을 키우고 계시는데 완분 아이다. 이럴 때는 이유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또 누굽니까? 지우 엄마로서 아이가 둘, 그리고 하나부터 10까지 이유식을 다 준비하고 이유식을 집에서 해먹였기 때문에 제가 또 영상을 바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엄마로서 자신감 넘치게 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꼭 영상을 지켜봐 주세요. 모유 또는 분유에서 그리고 이유식으로 우리 아이의 첫 이유식 언제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유식 시작 시점은 매우 중요하며 너무 늦거나 빨라도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양육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지우 둘 다 모유를 먹였기 때문에 언제 뭐 이유식을 해야 할지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주변에서는 뭐 모유를 먹였다고 하니까 150일 정도에 시작을 해라 혹은 뭐 5개월 정도에 시작하면 딱이다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한 아이 둘 다 150일 기점으로 딱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150일 되자마자 바로 초기 이유식을 먹이고 미음을 먹이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엄마들마다 생각이 매우 다르고 각자 다 자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나는 이 정도 하면 적당하겠다. 우리 아이는 이 정도에 뭐 속하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이 많이 틀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 오늘 준비해왔는데 완모, 완분, 아이에 따라 시작 시기가 다 다르니까요. 우리 아이에 맞춰서 시작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유식 시기가 빠른 경우에는요. 비만이나 설사, 알레르기 질환 등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는 이유식 시기가 너무 늦은 경우에는 성장 부진이나 면역 기능 저하나 영양 결핍 이런 것들이 또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모유수의 증가와 그리고 알레르기, 아토피 등의 문제로 이유식 시기가 늦어지기도 하는데요. 6개월 정도의 시작부터는 성장 발달에 중요한 필요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이유식, 보충식, 혼합수유 등의 이러한 것들을 통해 반드시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유식 하기 전 우리 아이는 그러면 도대체 언제쯤 해야 하나요? 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이유식 시작 시기를 판단하는 요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식을 시작해도 좋은 요인은 생후 4개월 이상, 체중이 출생 시에 2배 또는 6kg에서 7kg 이상 충분히 수유함에도 체중이 늘지 않은 경우 이때는 이유식을 해도 되는 시기이고요. 이유식을 늦춰야 하는 요인에는 알레르기 아토피 등의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알레르기 아토피의 가족 이력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약간 좀 늦춰야 하는 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우가 아토피가 있기 때문에 이유식을 시작하기 전에 언제 해야 되나 그리고 어떤 뭐 음식을 가려야 되나 이런 걱정들 때문에 늦춰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뭐 그렇게 심한 아토피는 아니어서 그래 음식을 먹어가면서 지우개에 맞지 않는 음식을 찾는 게 또 좋을 수 있겠다 라고 싶어서 저는 딱 5개월 때 시작을 했고 150일 경에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에 아토피가 심한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부러 늦춰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아이에 맞춰서 내 아이에 맞춰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유식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제가 또 알려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규칙적인 시간에 숟가락으로 떠먹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에게는 정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정해서 먹여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만약에 규칙적이지 않고 뭐 엄마 마음대로 시간을
뭐 언제는 이 시간에 줬다가 또 언제는 다른 시간에 줬다가 이래버리면 아이들도 헷갈려요. 그래서 항상 규칙적으로 시간을 맞춰놓고 그 시간에 이유식을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초기 이유식을 하는 경우에는 아침에 한 번 주거든요. 제일 처음에 미음 줄 때는 그때는 오전 10시에 꼭 그 시간에 초기 미음을 먹였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후에는 뭐 중기 이유식, 후기 이유식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똑같은 시간에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아이들도 이 시간에 밥을 주는구나, 이 시간에는 밥을 먹는 시간이구나, 이런 거 알다 보니까 아이들이 알아서 그 시간에 또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습관이나 규칙적인 시간에 먹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혼자 앉을 수 있는 아이는 혼자 앉혀서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면서 독립성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보면서 공감이 되는 게 처음에는 이제 지우를 먹일 때는 당연히 자리에 앉혀서 시작을 했지만 약간 좀 이유식을 안 먹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맛없는 걸 준다든지 뭐 자신이 먹기 싫은 음식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아이들이 이유식 거부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막 따라다니면서 막 음식을 먹이잖아요. 지우야 이거 한 번만 먹어봐 이런다든지 뭐 따라다니면서 먹이 일수인데 이러게 되면 아이가 이게 습관이 돼서 엄마가 먹여주지 않으면 혼자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딱 생각한 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거는 습관을 꼭 들여야겠다. 아이를 의자에 꼭 앉혀서라도 먹여야겠다. 억지로라도 이게 의자에 앉히는 습관을 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지우를 딱 의자에 앉혀서 먹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며칠간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게 앉아서 먹는 게. 하지만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혼자서 먹게 되고 의자에 앉으면 밥 먹는 시간이구나 이거를 아이가 알게 돼요. 그러면서 밥도 잘 먹게 되고 혼자서 수저도 들고 먹게 되고 정말 엄마는 편하게 되거든요. 아이도 편하고.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은 엄마들이 꼭 필히 알아두셨으면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아이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방법은 왜냐면 아이들이 밥 먹을 때는 즐거워야 밥 먹는 게 좋은 일이구나, 밥 먹는 게 즐거운 일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밥 먹을 때 억지로 먹이거나 안 먹었을 때 화를 낸다거나 편안한 분위기가 아닐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유식 거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앞으로 쭉 안 먹는 아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의 인식에는 밥 먹을 때는 내가 행복하구나, 밥 먹을 때는 너무 즐거워, 이런 분위기를 계속 머릿속에 심어주어야 아이들도 밥 먹을 때는 행복해 그러면서 이유식 거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밥 먹는 걸 즐겨하는 아이가 된답니다. 네 번째, 처음에는 한 스푼으로 시작해서 점차 양을 늘려가 주세요. 모든 게 처음인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유식을 준비할 때 초기 이유식에는 50ml, 40ml, 80ml 이렇게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이거 다 먹을 수 있을 거야, 먹을 거야, 잘 먹을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리에 박혀 있어요. 처음이다 보니까. 하지만 아이가 딱 처음에 먹고 미음을 잘 먹는 애들이 있는가 반면 안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걸 다 줬을 때 잘 먹으면 너무 고맙지만 줬을 때 안 먹어, 이유식 거부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들이 억지로도 막 먹이려고 그래. 아니야 이거 꼭 다 먹어야 돼, 엄마가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걸 안 먹니, 내가 이거 얼마나 지금 이 불 앞에 서서 냄비를 얼마나 저어가며 만든 건데 꼭 먹어야 돼, 이러신 엄마들이 있는데 이러면 아이들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스푼으로 시작해서 점차 양을 늘려가는 게 아이한테도 좋고 엄마도 힘들지 않고, 이런 거에 너무 막 강박관념 가지지 마세요. 꼭 다 먹여야 해 이런 생각보다도 아이가 먹고 싶어 할 때 이거 한 스푼을 줘도 맛있게 먹을 때 이렇게 조금 시작해서 점차 양을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새롭게 시작하는 식품 같은 경우에는 4일에서 일주일간 정도 관찰 기간을 갖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지우가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아토피가 있다 보니 재료를 그 전에 선정할 때 정말 많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준비도 많이 해야 하고요. 아토피가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이게 아토피가 있으면 이 음식은 이제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음식들을 먹을 때는 최소한 하루 이틀 정도는 아이 상태를 꼭 지켜봐 주셔야 되시고요. 그 이후에는 4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관찰 기간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이거에는 알러지가 있구나, 이거는 괜찮구나, 이런 음식들을 조사해서 일일이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식이 적응이 빠를 수 있도록 수유 전에 배고플 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과 똑같이 배고플 때는 아무것도 먹기 싫어요. 저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더라도 먹기 싫은 것처럼 아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유 전에
그리고 배고플 때, 약간의 배고플 때 먹어줘야 아이들이 잘 먹지. 완전 많이 수유를 한 후에 배가 고프진 않은데 배가 부를 때 줘버리면 아이들도 먹기 싫어요. 그러니까 수유 전에 약간의 배가 고플 때 그때 텀을 딱 맞춰서 아이들 관찰을 하면서 주셔야 아이들 잘 먹고 엄마들도 편하겠죠? 그 대신 배가 너무 고프다거나 할 때는 주면 아이들 더 화가 나서 안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엄마들이 판단을 해서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7번째, 거부하는 음식은 며칠간 간격을 두고 익숙해지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도 각자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따로 있고 싫어하는 음식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때는 좋아하는 음식들은 잘 먹지만 또 싫어하는 음식들은 가리더라고요. 너무 강압적으로 먹이는 것보다도 조금씩 양을 주면서 맛에 익숙해지도록 조금씩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우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음식이 단호박이나 사과, 그리고 뭐가 있었더라? 고구마. 약간 단맛이 들어간 음식들은 대체적으로 좋아했고요. 그리고 표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나 닭고기, 고기 음식이 들어왔을 때 더 고소해서 그런지 몰라도 좋아하더라고요. 이같이 좋아하는 음식은 잘 먹겠지만 싫어하는 음식이나 꺼려 한다면 그때는 너무 강압적으로 먹이지 말고 천천히 늘려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유식을 시작해 볼 건데요. 이유식을 시작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과정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그리고 준비물도 너무 다 준비하지 마시고 이 치유함에 딱딱 필요한 것만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상 보는데 그냥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보 엄마다 보니까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필요한 거 같고 이것도 필요한 거 같고 정말 많은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엄마들을 보니까 이런 것도 사서 준비하는 거 같고 저런 것도 사서 준비하는 거 같고 나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정말 이러면은 이유식 재료만 준비하는데도 몇십만 원이 들어요. 진짜 주걱 하나도 비싼 거는 진짜 비싸고 친환경으로 따지게 되면 친환경 재료들만 따지게 돼도 정말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꼭 필요한 것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것만 추려봤는데요. 일단 초기 이유식을 시작하기 전에는 쌀가루나 찹쌀가루는 필수입니다. 이것 또한 1단계, 2단계 다 나눠져 있으니까요. 그때그때 맞춰서 구매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주로 쌀가루를 살 때 이마트나 그리고 초록마을 같은 데서 많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초록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유식용 재료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신선하고 유기농 이런 제품들이 많아서 저는 주로 믿는 곳에서 구매를 많이 했었어요. 초록마을 이런 데서나. 그리고 필요한 거 두 번째, 주방 저울입니다. 주방 저울도 저는 따로 구매를 하진 않고 시누이 언니가 쓰던 거 제가 이렇게 물려받아서 다시 사용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마트나 다이소 같은 데 가서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굳이 비싼 주방 저울 사지 않아도 되세요. 아이에게 균형이 잡힌 이유식을 먹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방 저울은 필수입니다. 세 번째, 이유식 조리기. 이유식 초기에는 쌀만 있으면 되니까 아무래도 조리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점점 이제 재료들이 많아지잖아요. 재료들이 많아지면서 이걸 빻거나 다지거나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초보 때는 빻거나 다질 때 계속 모르니까 이렇게 칼로 다지기만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손목도 애리고 팔목도 애리고 정말 성한 데가 없더라고. 어깨도 아프고. 그런데 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조리기가 진짜로 너무 아까워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냥 지울 때는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그냥 칼로 다 다지고 일일이 다 다지고 조리기 필요 있나 싶었는데, 둘째를 낳다 보니까 필요하다는 거를 정말 절실히 느꼈어요. 더 아프더라고, 손목이. 그래서 믹서기를 샀어요, 지우 아빠가. 너무 제가 몸이 아파하니까 이유식 할 때는 그냥 너가 일일이 다지지 말고 믹서기를 사용해서 다져라 해가지고 휴롬 거를 샀던 것 같아요. 휴롬이었나? 아니, 휴롬 아니나? 그 믹서기 좋은 데가 어디지? 휴롬은 그 믹서기가 아니라 그거였나? 과일 즙 짜는 거? 그래서 아무튼 저는 믹서기를 사줘가지고 그 믹서기를 처음에는 다져가지고 곱게 다져서 그냥 냄비에다가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유식 조리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엄마들에게는 이 다지는 것 같은 게 꼭 필수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번째, 냄비. 저는 지우나 효나 둘 다 냄비 이유식을 시작했었어요. 냄비로 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냄비를 그냥 쓰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지만, 약간 어른들의 음식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교차 오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저는 냄비를 따로 샀었어요. 이마트 가니까 냄비들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스테인리스 냄비를 사용했는데 가격들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저렴한 건 정말 저렴하고 비싼 건 정말 비싸서 저렴한 거 살까? 고민도 했지만 또 첫 이유식인데 저렴한 거 사기는 좀 그렇고 그냥 적정 가격을 찾아서 사자 해서 했던 게 3만원대였나? 그 정도 제품을 사서 냄비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우도 그걸로 쓰고 효도 그걸로 쓰고 지금도 여전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냄비는 한쪽에 긴 손잡이가 달린 편수 냄비가 가장 적절합니다. 5번째, 식도 칼. 이유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도 역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따로 칼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당연히 기존에 갖고 있던 칼을 사용해도 되지만 혹시 모르니 우리 아이들이 쓰는 제품은 따로 구비해서 주시는 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요리하는 도마 따로, 칼 따로 사용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6번째, 주걱이나 도마. 도마 역시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마 따로, 주걱 따로 사용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보다 식재료에 따라 도마를 사용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어류면 어류, 육류면 육류, 채소면 채소 따로따로 도마를 사용해 주셔야 오염이 되는 것도 적어지고 엄마들도 관리하기 편해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 각각 도마를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7번째, 용기와 스푼. 저는 용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었어요. 아무래도 안정성 부분이나 플라스틱보다는 유리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유리로 된 용기를 사용했었고요. 라겔라 오븐 글라스 용기를 사용했었는데 뚜껑에는 스팀 배출구가 있다 보니 날아가는 수분을 잡아주는데 좋더라고요. 용기마다 용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초기, 중기, 후기에 따라 용기를 바꿔주었어요. 스푼 또한 크기도 다 다양하고 브랜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너무 목이 긴 부분보다 약간 둥그렇게 되어 있는 스푼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예전보다 더 예쁘고 실용적으로 더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내 아이가 좋아하고 잘 맞는 스푼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8번째, 턱받이. 아기들은 대체로 음식물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그 아이들을 밥 먹을 때 반은 흘리고 반은 먹는다 그러잖아요. 딱 그 말이 맞아요. 정말 이유식을 해주면 반은 다 흘리고 반만 먹어요. 근데 그 흘린 게 다 어디 가냐? 다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턱받이는 꼭 필요해요. 진짜로 저는 턱받이 산 것만 해도 한 3개, 4개는 진짜 기존에 있던 거는 잘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중요하니까, 필요하니까 자꾸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턱받이는 꼭 필요하고요. 이유식이 잔뜩 묻는 아기는 계속해서 신경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엄마도 편하려면 턱받이가 꼭 필수입니다. 9번째, 물컵. 보통 이유식을 시작하게 되면서 물을 잘 먹게 되는데요. 물이나 보리차 물을 자주 먹게 되잖아요. 이때는 이제 물컵들이 굉장히 종류별로 브랜드마다 다 다른데 아이들이 잘 먹는 물컵이 따로 있고 잘 먹지 않는 물컵이 다 따로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각각 브랜드마다 다 먹여줬지만 일단 제일 잘 먹는 게 비박스 빨대컵을 제일 잘 빨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전히 비박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빨대컵을 사용하게 되면 단점이 이제 청소가 관리하는 데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 빨대컵 안에 이 비박스 같은 경우에는 청소솔이 따로 들어가 있다 보니 그거를 저는 청소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해주었습니다. 저의 이유식에 대한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말 주관적인 생각만 담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헷갈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다른 영상들도 비교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한번 비교도 해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딱 필요한 것만 저도 영상에 담아봤으니까요. 아이들과 즐거운 이유식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잘 먹고 좋아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는 하지 마세요. 그럼 저의 찌음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